안녕하세요, 오는홍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시골 생활에서의 그 소소한 일상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주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직접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집 마당에다가 조립식 건축물을 새롭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23평짜리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이방, 그리고 저희 부부 침실, 그리고 옷방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이제 지금 방이 3개인데 뭐 안방은 차치하고 그냥 그 안방도 둘째 아이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랑 제 아내가 이용하던 작업 공간을 밖으로 빼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알아봤던 것이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럼 가설 건축물이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시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을 하든지 컨테이너를 놓든지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 필증이라는 게 날라오고, 신고 필증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업체들을 컨택해서 집 앞에 건축물을 짓거나 갖다 놓거나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건축물 설치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과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건축과 또는 민원실 같은 곳에 방문하셔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러 왔다 하시면 담당 공무원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이거는 이제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문해서 작성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분께서 지적도를 보시면서 어디다가 놓을 건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신 그 평면도에다가 위치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찾아보니까 비슷하게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해보시고 내가 준비를 해 가야 될지 아니면 준비를 해 주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연천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했는데요. 사업계획서는 필요한 곳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군청에다가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예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예시 파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청 또는 지자체 가서 신고를 마치셨다면 2, 3일 있다가 신고 필증이라는 것이 날라오는데요. 그 신고 필증을 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 업체를 비교한 끝에 꽤 많이 비교를 해봤고, 비교한 끝에 제가 선택한 업체는 모빌라이프라는 업체였습니다. 광고 진짜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설치한 조립식, 지금 이 건물 사이즈는 2.5 곱하기 6m짜리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 조립식 건축의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닥 평탄화 작업부터, 그리고 벽면 세우기, 그리고 지붕 덮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완전 그 조립식 그 자체로 뚝딱 하루 만에 지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이 얼마가 들었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군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냈던 등록 면허세, 신고 수수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납부했던 것이 취득세. 이제 건축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냈던 비용은 20만 2,400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립식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46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립식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전기가 이제 들어와야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작업비는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지출이 있었는데 다 합하면 496만 1,400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사는 이 동네에 작은 상가를 얻을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많이 알아봤는데 이 주변의 사무실 다 쓰러져 가는 건물 같아 보여도 나름 사무실이고 임대를 하는 건물이라면 비용이 못해도 30만 원씩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임대를 하면 월에 30, 보증금이 없다 치고 12개월을 하면 360만 원이죠. 근데 가설 건축물 설치하는 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설 건축물은 설치하고 나면 기본 3년이고 2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셈이에요. 500만 원으로 9년을 사용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할 것이냐, 1년에 360만 원씩 드는 상가 임대를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점. 그래서 이 선택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가 있는데 지붕 옵션은 선택이 아닌 진짜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저는 비용을 아끼려고 처음에는 지붕 옵션을 뺐거든요. 근데 이 여름 땡볕에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붕이 없으니까 이 컨테이너가 순식간에 달궈지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아주 그냥 죽이듯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에어컨을 설치해서 그나마 여름을 살짝 견디긴 했는데 진짜 지붕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혹은 조립식 건축을 하실 분들이라면 지붕 옵션 무조건 선택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꼭 지붕은 설치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 부부가 별도로 만든 이 작업실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신고부터 설치, 그리고 저희가 들었던 실제 비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라도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설 건축물을 직접 설치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는 당사자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꼭 한번 찍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성심성의껏, 그리고 제가 모른다면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